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확인을 해볼 것은 환율입니다. 지난주부터 환율이 조금 1,160원대로 내려와 주면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3원 10전 올라가면서 1,163원 40전에 현재 달러원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1,160원대가 갖는 의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60원대 아무래도 이 정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차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한번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요소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안화와 좀 동조된 현상들이 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현재 중국 시장, 중국 경제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따라서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의 약세인데 달러의 약세는 왜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달러의 약세 부분들은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것들, 지금 현재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달러의 가치가 현재 지금 안전자산에서의 지위를 좀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현재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 앞서도 개장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동조 현상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그 개인들의 자금이 아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기관성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기관에 대한 역할들이 떨어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다 글로벌리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신흥국과 맞물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소 하나만 가지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는 사실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게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바람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용주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또 경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 배종찬 소장님께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위안화도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었고 우리도 원화 강세 이러면서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주에 들어와 줬는데 자, 이런 중국의 위안화 강세라든지 달러와의 약세가 계속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세라는 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 중에는 위안화가 강세이고 또 이 원화가 강세인 이유는 사실 이게 위안화와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그만큼 약세인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연준 위원들조차도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장기적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는 위안화와 오히려 원화의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차 소장님께서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차익 때문에라도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8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죠. 근데 8월 달에 빠졌던 이유를 보면은 우리 시장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MSCI 한국 지수를 재조정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분기 조정을 하면서 빠져나갔던 것이 대체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시총의 절반 정도가 반도체나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련주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사실은 없는 과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장의 이 개미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충분히 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들이 매도를 하면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고 또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자신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이 주식시장까지도 우리 개미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서학 개미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해도 그쪽을 이제 메꾸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추세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데일리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주로 반도체나 자동차였다. 그러면 그냥 관성적으로 들어왔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하웨이 전선에서 엔비디아도 이게 2022년까지 각국에서의 규제 심사를 통과해야 실질적인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당분간은 경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뭐 휴대폰 교체 주기도 있는 것이고요.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자동차 수출로는 좀 우리가 이 낙관적일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주가 가치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쪽으로 넘어가면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앞으로 추세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또 충분해 보이는 이유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환율적인 조건은 환율 추세, 환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좀 마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외국인 들어오면 삼성전자 문 열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순서대로 들어올 텐데 오늘도 그렇지만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를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면 현대차 이렇게 최근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더 들어와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환율이 사실 좀 내려가면은 현대차에게는 부담이잖아요. 수출 쪽에서는 부담인데 이게 어느 쪽에도 힘이 현대차에 실릴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호재 쪽 재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현대기아차를 여러분들이 환율에 따라서 호황제가 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시각이 조금 뭐 과거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이미 현지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환율단에 있어서 수출의 어떤 물량 조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선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악재를 받기보다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많죠. 네. 따라서 국내에서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면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게 가격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 민감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고 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자 이외에 살 만한 주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 지수를 사는 입장에서 코리아물을 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이런 쪽들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환율단에 의한 수출의 감소를 걱정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주식 위주로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율의 효과는 예전 뭐 수출에 있어서는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달러는 약세는 보이고 있지만 또 유로화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상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은 그럼 이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외국인 수급 받아서 우리도 함께 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또 생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죠. 네. 이제 이 조정 국면에서는 앞서도 이제 개차차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형 뭐 주들 또 성장 주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중소형 가치주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 그렇다면은 반도체도 우리가 올해 코로나 국면 이전만 하더라도 지난해 전망할 때 반도체 반등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게 이제 당장 우리가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시장도 신차 효과가 발휘되면서 계속 수출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게 코로나 국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하반기 내년까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기대감이거든요. 자동차나 반도체도 반하웨이 전선에 따른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우리 차 소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환차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대감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재가 변수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와 이제 수소차입니다. 니콜라 논란이 있으면서 오히려 현대차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 자꾸 이야기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모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지 공장에 애틀랜타에 있고 조지아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것이 서서히 또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환율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렵습니다. 중국 시장 쪽은 계속 어렵겠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조금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종목에도 개인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전 나쁠 것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 뭐 과거처럼 환율이 뭐 낮아지면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지난달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 추세는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나라의 뭐 대표주들을 한번 잘 외국인들의 수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고, 뭐 외국인들은 또 어쨌든 실적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니까 앞으로 실적 발표할 종목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잘 선별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 환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